최양식 경주시장이 3선에 도전했는데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에서 탈락하자 불공정 공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포항공항 활주로와 인접한 사유지를 비행안전 1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국민권익위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시정 권고했습니다. 경주 건천읍의 석산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로 인근 주민들이 40년째 피해를 호소해왔는데 추가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잡음이 이는 가운데 경주시장 경선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최양식 현 시장이 3선에 도전했는데 경선 후보에서 탈락하자 불공정 공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주시장 경선 후보로 이동우, 준하경, 최학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3선에 도전한 최양식 현 경주시장이 경선 후보에서 탈락하자 지지자 50여 명은 김석기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찾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결정으로 원천 무효라며 김석기 의원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장파라 당선된 김석기는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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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이 높은 최 시장을 경선 후보에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불공정한 공천 결과는 번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선에 꼭 참여해서 우리 장식 시장이 다시 한번 경주를 살림을 살 수 있도록 또 시민의 의사결정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김석기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단체장이 3선에 도전한 경주 등 도내 11곳은 여론조사를 통한 교체 지수를 반영시켰고 그 결과 최양식 경주시장이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선에서 3선의 경우에 지금 우리 경주도 재선에서 3선에 해당됩니다. 전부 1차적으로 교체 지수 조사를 했습니다. 경주만 한 것이 아니고 다 했습니다. 또 공천과 관련해 밀실 공천이나 공천 헌금 등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공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양식 경주시장은 이번 결정에 반발해 한국당 중앙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무산될 경우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자유한국당 포항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강덕 시장은 지진 극복을 위해 후보 등록일 하루 전인 5월 23일까지 시장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 캠프를 최소화하고 네거티브 선거도 지향하겠지만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에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강석호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과의 근거 없는 유착 의혹을 제기한 모 인터넷 매체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항시의 형산강 레저타운 추진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허대만 예비후보는 형산강 바닥에 있는 수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 후보는 포항시가 수은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자신이 나서 환경부 등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포항시에 공동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텃밭 경북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민주당 당선자는 얼마나 될까요? 단체장은 아직 버겁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공천 신청자가 크게 늘어 예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한 김위한 도의원이 지역구로 갈아타고 안동시 1선거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뒤이어 환경운동가인 김수동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하고 같은 지역구에 예비후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복수 지원한 경북 지역 선거구는 20곳. 후보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굴렀던 4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입니다. 후보 경쟁력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경북도당 명맥 유지 차원의 후보를 세웠다면 지금은 당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의원 안동시 1선거구의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천자가 결정돼 1대1로 붙는다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현지 분위기입니다.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 2~3명을 뽑는 곳이 많아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신뢰가 회복되고 저희 당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선거보다 상당한 성과를 이루리라고. 4년 전 지방선거 때 경북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 지원자는 도지사 포함 11명, 이 가운데 기초의원 2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지만 지금은 102명이 지원해 10배 가까이 지원자가 늘었고 이 가운데 최소 15명은 당선될 것으로 민주당 경북도당은 자체 예측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울진군 후포항에서 울릉도 사동항과 독도를 잇는 여객선 시플라워호가 최근 운항을 재개해 오는 11월 초순까지 운항합니다. 시플라워호는 승객 정원 443명으로 후포에서 울릉도까지 2시간 20여 분 소요돼 무태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배편으로 울진군은 지역 관광객 증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포항공항 활주로와 인접한 사유지를 비행안전 1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심지 못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포항공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동해면과 오천읍 일부는 비행안전 1구역, 멀리 구룡포와 연일읍 방면은 6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행안전 1구역에는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식물 재배가 금지돼 사실상 농사도 불가능합니다. 2억 원을 융자받아 건재상을 하려던 60대 가장은 허가가 나지 않아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대지로 돼 있었고 또 집이 두 채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라고 당연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땅을 매입을 했는데,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비행안전 1구역입니다. 군부대 울타리에 심은 소나무보다 키가 작은 작물도 재배할 수 없습니다. 비행안전 1구역 내 사유지는 포항시 동해면과 오천읍, 1월동 일대 66필지 4만 7천여 제곱미터. 군부대 안에는 마음대로 구조물을 지으면서도 부대 밖에는 이보다 낮은 주유소 지붕도 불허했습니다. 활주로 안에 구조물이 엄청 높은 저렇게 자기들은 마음대로 짓고 우리 민간들은 딱 묶어가지고 불 한 포기도 못 싣게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방부는 조상 대대로 상속받은 토지만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92년 이전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매수를 해주고 92년 이후에 이 땅을 쌓는 사람들은 국방부에서 지금 매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 50여 명의 탄원에 따라 현장 조사를 거쳐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재산권을 행사토록 하라고 최근 국방부에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필요시에 그러니까 국방부 정부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하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국방부의 사유재산 침해가 도를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의 소방 인력이 6천여 명으로 법정 인력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의 법정 소방 인력 89%와 대구 82%, 울산 63%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경북의 소방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주의 한 석산 인근 주민들이 40년째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그동안 수시로 민원을 제기해왔는데요. 석산 개발업체가 최근 인접 지역에다 석산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민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경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시 건천읍의 대규모 석산 개발 현장입니다. 40년째 산을 깎아내면서 자연이 크게 훼손됐고 인근 주민들은 발파 등에 따른 소음과 분진, 수질 오염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석산 개발 업체 측이 인접 지역에 신규로 석산을 개발하겠다며 경주시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자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석산과 인접한 송선리를 포함해 인근 5개 마을이 반대 목소리에 동참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개발을 한다면 미세먼지가 근천읍으로 다 날려옵니다. 40년 동안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제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지역 식수원인 건천 취수장이 석산 현장의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이는 곳에 위치해 중금속 오염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또 업체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토석을 채취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경주시와 사법기관이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주시가 하는 행정을 보면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업체 측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심각한 사안에 대해 경주시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저 많은 분들이 와서 의견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적어도 시의 입장을 이야기하셔야죠. 협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염이 심한 우수기에 대한 별도 조사도 없이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분진 설비 미비로 직접 4차례나 적발하고도 적법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신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경주시와 석산개발업체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주문에 따라 경주시와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 측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대화 노력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경주시가 협의체에 담당 과장이 아닌 계장급을 보내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는 협의체 논의 중에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모든 석산 개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가 중국 청소년 단체인 남경 홍견장과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홍견장은 지역별로 중국의 초중고 학생 전체가 의무 가입된 중국 최대 청소년 단체로 수학여행단 유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주 지역 관광업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해경은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8,500여 마리를 잡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로 판매책 최모 씨를 구속하고 선장 김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어린 대게를 배에 싣고 포항 구룡포항에 들어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해 내일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로 공기는 매우 탁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꽃샘추위가 빠른 속도로 물러갔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15도 안팎으로 포근한 가운데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늘은 흐려지기 시작해서 새벽 한때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황사가 섞인 흑비가 될 가능성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중국의 거대 황사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농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경주가 14도, 영덕이 15도, 포항이 16도입니다. 낮이 되면 울진과 영덕이 21도, 포항과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후가 되면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 낮이 되면 울릉도 18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에도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고 낮이 되면 비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토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KT와 업무 협약을 맺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진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댐, 터널,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광센서를 설치해 지진으로 인한 미세한 진동과 균열을 감지하고 조기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드론으로 현장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중앙대책본부 등에 보내고 실종자 수색과 인명구조에 드론을 활용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합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1,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개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사용하면서 72차례에 걸쳐 닌텐도 등 물품 판매 글을 올려 1,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7월까지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매주 화요일 인문학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일반인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동양의 차문화와 서예를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가 펼쳐집니다.
포스코는 임직원들의 퇴직 후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달부터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재취업과 창업, 자격증 취득은 물론 금융 등 자산관리와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며 만 50살 이상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함께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주 국립공원사무소는 봄 성수기를 맞아 산림자원 보전과 쾌적한 탐방 환경을 위해 오늘 14일부터 한 달간 사전 예고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남산 삼릉 탐방로 일대에서 흡연, 취사, 무속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